네, 학생부에 나와 있는 성적표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2, 3학년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이 성취도 대학에 전달된다고요? 안 돼요. 이 항목에 있는 이거는 전달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수 나오는 거고 이 석차 등급이 되게 중요한 거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애가 이 성적표 받아왔어요. 어때요? 어때요? 우와, 잘하는 거예요. 네, 우와, 예, 고기 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성적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다는 거. 여기에 교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또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과는 과목의 묶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범주화해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과목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류 체계가 국, 영, 수, 사, 과, 기타. 그래서 6개의 분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과예요. 그게 교과인 거고 단위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정년된 학기 말에 다 받을 수 있는 성적표는 결국은 이거다. 앞에 이거는 다 쪼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쪼개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 학기에 완결된 성적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제가 나중에 뒤에 어디가를 사용하는 걸 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디가에 성적 입력하실 때 요걸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요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 이런 게 또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자꾸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고등학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랑 가까워졌느냐? 대학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정보가 없죠? 표준 편차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과목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너무 등급이나 상대적으로 내가 애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지 말고 과목에 좀 충실해봐라 라는 의도를 갖고 편성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정보를 주로 주냐? A, B, C 세 개의 성취도만 성적을 부여하는데 이 수강한 애들 전체의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요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기 A, B, C에서는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선택 같은 경우,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4%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런 진로 선택 과목은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성취평가제라는 게 있고, 용어에 제가 약해서 성취평가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평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쉽게 얘기하는 상대평가가 있어요.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어떤 수준의 애들이고 어떤 과업을 줬든 어쨌든 이 그룹 애들을 9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그냥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 수준을, 성취 기준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수업해서 운영한, 내 수업한 애들 중에 애들이 다 그 성취 수준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럼 전부 다 뭐 줘도 돼요? 다 A 줘도 돼요. 네.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평가 기준 설정해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걸 다 넘었다. 그럼 이게 A가 100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운 과목이고 애들이 다 그걸 따라오지 못했어요. 전부 다 C.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런 과목 이렇게 하는 학교 없을 것 같죠? 아, 있어요. 봤어요, 저는. C가 전부 다 100%인 과목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여기는 등급 정보가 없어요.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왜 이게 나왔느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애들의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15년에 고시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육과정 합니다라는 게 게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지금 애들이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막 2028 대입제도 개편한다. 그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애들부터 고등학교, 내년에 얘네들가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전 과목 전부 다 성취평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대평가를 전부 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가지고 이제 첨예한 논쟁과 토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교육학적으로는 저는 성취평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거를 좀 다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좀 덜 성숙된 부분도 없잖아 좀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입제도 측면에서 이거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되는, 그죠? 전부 다 A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래서 2028 대입제도에 제가 이제 뒤에 좀 실었는데, 상대평가와 성취도 평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에서는 성취도 평가 정보를 의미 있게 볼까요? 안 볼까요? 의미 있게 안 보겠죠. 모집을 해야 되는 대학에서는 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변별을 해서 선발을 해야 하는 대학 그룹에서는 성취도 평가 정보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네. 네.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은 네. 어디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고 아직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네. 이제 다들 이제 뭐 생각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꼭 해야만 할까? 왜냐하면 뭐 주중에도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보통 애들이 뭐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그거랑도 이제 시간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뭐 굳이 들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요거 좀 뒤에, 바로 뒤에 이제 해서 설명드릴게요. 체육 예술은 이것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성적 정보가 간결하죠? 다른 거 없어요. 뭐만 나와요? A, B, C 세 단계 중에 뭐다라는 것만 나갑니다. A, B, C 중에 세 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뭐 등급도 없고 분포 비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대학에서도 이걸 의미 있게 반영할까요? 의미 있게 반영하지 않겠죠. 그냥 전반적인 수준 정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 A를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이제 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냐의 문제인데요. 대학에서는 근데 사실은 자꾸 고등학교에 어떤 사인을 주냐면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주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어떤 네. 면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뭐 대학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걸 뭐 굳이 이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기는 한데, 근데 이제 예체능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예체능에 만약에 제가 100명을 애들 데리고 수업을 해요. 근데 80명, 90명을 A를 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일반적인 애들도 왜 좀 키가 작은 애들이 있고 키가 큰 애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은미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부족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놓고 보면 33, 33, 33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평가가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이게 네. 의미 있게 안 본다는 게 만약에 뒤에 가서 이제 어떤 동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예체능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 과목이라든지 앞에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점자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요 예체능 말고요. 앞에 있는 과목에서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교과, 국어 교과 성적이 높은 순, 뭐 영어 교과 성적이 높은 순, 수학 교과 성적이 높은 순, 뭐 이렇게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미체는 진짜 그냥 즐겁게 학교에서 선생님들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충분히 A, B 받아도 돼요. B 받을 수도 있죠. 네, B. 근데 C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조금, 그거는 이제 애가 아예 선생님 지시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한 경우일 거예요.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B 이상은 받습니다.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자,